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난 아직까지도 보상스토리 발음이 잘 안 돼. 전 다 안 돼요. 오늘은 네. 채무부존재 소송. 보험사한테 채무부존재 소송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많이 들어오죠. 특히 공제. 특히 공제조합에서 이제 채무부존재 소송을 많이 받고, 아니면은 개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보험사 대신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건은 사건이 조금 시작부터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네. 오토바이하고 차량의 사고예요. 오토바이 대 차의 사고. 네. 그리고 차량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던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대 차니까 가해자가 뭐 차? 대리운전사? 아니요. 가해자가 네. 오토바이예요. 가해자가 오토바이예요? 네,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다가 대리운전을 이용 중인 차량을 충돌을 한 사고예요. 근데 사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반파 정도 살짝 기스나는 정도의. 그래서 경미한 사고였던 거죠. 뭐 그러면 대리운전사가 사고가 났으면, 네. 그러니까 사고를 냈으면 네. 나는 이게 내 차니까 네. 내 보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대리운전자들도 대리운전자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그 대리운전자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대리기사님이 든 보험으로? 네, 따로 보험이 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과실 80%로 가해자, 네. 이 차량 과실은 20%로 확정이 됐고, 8대2. 그리고 나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피해자분, 네. 이 피해자분이 부상을 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디스크였던 거죠. 그 유명한 디스크. 네. 근데 오토바이는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대다수다. 있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었었고, 사고가 경미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자신한테 이제 구상금이 넘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어떻게 뭐 보험사에 설득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어떻게든 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돼요. 개인이 개인한테. 그렇죠. 개인이 개인한테 소송을 하게 되고, 이 피해자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그 대리운전자의 보험을 A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소송이 진행이 되니까 A사 같은 경우는 이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리운전자 보험사는 어느 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편도 아닌 거죠. 그냥 중립적인 입장. 그렇죠. 이 대리운전 기사가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이 승객에게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만 A 보험사랑 확인을 하면 돼요. 그 판결 나오는 금액만 확인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리운전자 보험사에서는 그 판결금을 네. 이 승객한테 지급을 하고, 네. 과실이 8대2잖아요. 그 80%를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한테 구상금을 청구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보험사는 누구의 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참가만 해가지고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한테 소송이 들어왔고, 자기도 이제 소송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단은 디스크. 디스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하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온 거니까. 들어온 거니까 그건 어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랬는데. 이 사건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단은 디스크 진단이기는 하나, 네. 이 피해자분의 소득이 높아요. 월 600 정도 가까이 돼요. 소득이 높으셔서 그렇죠. 해볼 만한. 소득이 높으셨고, 그리고 사고 이전에 기왕력이 전혀 없으세요. 척추체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전혀 없으세요. 치료 내역도 없었고. 예, 최근 10년 동안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존에 치료를 받던 병원들에서 네. 외상으로 인한 디스크로 보인다라는 소견들이 있었어요. 소견들도 외상성으로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군데 병원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 병원에서 그런 소견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많이 사용을 안 하셨어요. 치료비도 많이 사용 안 하시고. 치료비를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뿐이 사용을 안 하셨어요. 디스크 치료인데 네. 많이 쓰지 않나요? 디스크는? 입원 치료를 안 하셨고, 네. 그냥 통원 치료 한 5번, 6번 한 게 다였어요. 병원도 자주 간 건 아니시네요. 왜냐면 5번, 6번 갔는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앞서갔네, 가해자가. 그래서 치료를 많이 못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왜 이분한테는 장점이 됐던 거냐면, 네. 기암증 비율만큼 치료비에서 물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외상교도 50%만 돼도 내가 500만 원을 물어줘야 그죠. 되거든요. 500만 원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송은 사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얼마 안 썼어. 그래서 70%를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70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그러게요. 그 장애가 나와서 상실 수익액이 나오면 그게 더 크니까. 훨씬 한참 더 크니까. 그래서 이 소송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그러면 이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체감정 신청을 해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을 상대로 한 신체감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신체감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정된 기일에 환자는 병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치료 내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영상 자료나 아니면 새로 MRI를 촬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체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법원으로 송달이 되게 되거든요. 내가 기존에 뭐 소유장애를 받았다던가 네. 그걸로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신체감정 의사가 다시 해준 그러니까 네. 새롭게 다시 받은 걸로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소송하기 전에 받았던 후유장애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사의 뭐 의료 자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법원에서 믿지를 않아요. 여기에 어떤 뭐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뭐 조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신체감정 결과만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한 그렇죠.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외상교도 30% 한시 2년이 나온 거예요. 장애가 나왔네요. 그렇죠. 외상교도가 30%면 장애율은 6.9%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9% 한시 2년에 노동력 상실률, 후유장애.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이분이 소득이 60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높으셔서 네. 위자료는 100만 원이 인정이 됐고 치료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상교도가 30%이기 때문에 기왕증이 70%. 70%. 근데 내가 치료비를 얼마 썼다? 아까 100만 원 정도 썼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난 70만 원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70만 원 물어주고도 900만 원 넘는 거의 900만 원이 넘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판결금을 지급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이제 하려고 네. 일부러 소송을 넣었는데 네. 오히려 큰 돈을 물어주게 된 거네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을 그냥 뒀다고 한다면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을지 모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가 부상 치료비로 구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와버리거든요. 더 큰 금액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소송을 해가지고 잘 막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해 운전 오토바이 분도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 호소를 했던 게 뭐냐면 오토바이 대 차량의 사고다. 그렇죠. 경미했다 파손이 이런 충격으로 이런 사고로 다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막 파손 사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증거자료 제출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으로 나온 결과만. 그렇죠. 그 경미하다고 하는 판단은 사실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신체 감정 의사가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30% 정도 기여를 한 부상이다라고 판단을 한 이상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이 피해자분은 보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 소송이지만 소득도 높았고 네. 치료비도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네. 오히려 해볼만 했었었고 해볼만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거는 외상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 이미 판단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셨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신체 감정에서 안 외상 나올 기여도가 가능성도.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이미 가해자가 나한테 소송을 건 상황이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죠. 나는 저도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대응을 해야겠어.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뭐 사고 난 것도 짜증나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니까 아, 치료도 그렇죠.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열 받죠. 결과적으로 1000만 원 가까운. 그렇죠.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신 그런 내용인 거죠. 보험사한테 혹은 아니면은 가해 운전자한테 이러한 식으로 채무보호자 소송을 당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예리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통사고 소송의 핵심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